편의점에서 머리채 싸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날 문미수는 평소처럼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오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오천수의 전처 강소연이었습니다. 강소연은 허울뿐인 미소를 지으며 물건을 둘러보는 척하다가 카운터 쪽으로 성큼 다가와 미순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혼자 일하세요? 참,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긴 하죠. 남의 남자도 혼자 독차지하시고. 문미수는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곧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곳이에요. 할 말 있으면 밖에서 하세요. 하지만 강소연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높이며 주변 손님들에게 들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의점 주인분이요. 제 남편하고 불륜 중이에요. 제가 증거도 갖고 있거든요. 문미수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불륜?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천수 씨랑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미국 가서 다른 남자랑 살림 차린 건 누구인데요?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은 순식간에 고성을 넘어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강소연이 먼저 문미순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지옥분과 마광숙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머, 뭐야 저게. 편의점에서 머리채를. 지옥분이 먼저 놀라며 뛰어들었습니다. 마광숙도 따라 들어오며 강소연을 떼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강소연이 지옥분에게 넌 뭐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은 빠져. 라고 고함치자 지옥분도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소연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그 상황에 마광숙은 말릴 틈도 없이 세 여자의 싸움 한가운데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던 중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고 독고세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뭐하세요, 언니들? 여기 손님들도 지나다니는 편의점이에요. 다들 정신 좀 차리세요. 독고세리의 목소리에 잠깐 정적이 흐르며 모두가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서로의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자락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민망함에 눈을 피했습니다. 강소연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전부 고소할 거예요. 폭행의 명예훼손에 두고 봐요. 하지만 문미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욕하고 장사 방해하고 머리채 잡은 게 누군데 이 영상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강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고 거칠게 발을 쿵쿵 구르고 씩씩대며 떠났습니다. 마광숙은 그 사실을 오천수에게 알렸습니다. 천수 도련님 방금 편의점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오늘 강소연이 미순 씨한테 와서 난동 피우다 결국 머리채 싸움까지 벌어졌어요. 오천수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또 미순이를 찾아갔다고요? 찾아간 정도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불륜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결국 머리채 잡고 싸움까지 세리랑 나까지 말리다가 말려들었어요. 오천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다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소연을 찾아갔습니다. 강소연의 고시원 앞 오천수는 벨을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순이 편의점 찾아가서 난동 부렸어? 당신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내가 뭐 못 찾아갈 데라도 갔어? 미친 건 당신들이야. 이혼도 하기 전에 당당하게 불륜 저지른 당신들은 나한테 이럴 자격 없어. 더는 미순이 건드리지 마. 경고한다. 너랑 나 이제 끝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먼저 바람피고 이혼 요구한 건 당신이야. 난 이제 당신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해. 오천수는 눈을 부릅뜨며 강소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의 냉정한 모습에 강소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한편 지옥부는 몇 가지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며칠째 지속되던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느껴져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나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옥분이 고개를 돌리자 오웅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죠. 아니, 너한테 뭐 전해주려고 하다가 네가 어디 가길래 따라와 봤더니 병원이길래 걱정돼서 따라와 봤지. 오빠 그거 미행이에요. 사람 뒤를 왜 밟아요? 그리고 내가 병원을 가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보내준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난 그냥 친한 오빠 동생으로. 친한 오빠, 동생이 하룻밤도 같이 보내요. 지옥분의 외침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당황한 오웅수가 지옥분의 입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야,
넌 무슨 여자애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내냐. 다들 듣겠어. 동네 사람들, 여기 하룻밤 보내고선 발목 잡지 말라고 한 남자 여기 있어요. 여기 와서 이 사람 면상 좀 보세요. 당황한 오웅수가 무작정 지옥분을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 요새 도대체 왜 그래? 매사 삐딱하게. 난 너 그냥 걱정돼서 와본 건데. 오빠, 위선 떨지 마요. 걱정해주는 척도 하지 말고. 책임지긴 싫고 걱정은 돼요? 한 번에 하나만 해요. 지금 오빠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알아요? 지옥분이 쏘아붙이는 말에 오웅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자꾸 네가 걱정되고 생각나고 좋은 게 있으면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그런데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오빠 진짜 나 친한 동생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요? 오빠 마음도 모르면서 나 헷갈리게 하지 말고 노선 확실히 정해요. 오빠 마음 들여다보고 결론 나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관계를 진전하든 아예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든 친구나 친한 동생, 제 사전에 그런 애매한 사이는 없어요. 전 오빠랑 친한 동생 할 생각도 없고요. 생각해보고 결론 나면 연락해요. 그전까진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요. 지옥분의 단호한 반응에 오웅수는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마광숙은 술도가에서 일하다 말고 외쳤습니다. 회장님이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던 오범수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저희들한테 테스트 받기로 하셨어요. 뭐랄까, 형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으셨대요. 마광숙은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한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며칠 전 독수리 사형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한동석 앞에 앉았습니다. 오웅수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 처음엔 많이 놀랐습니다. 형수님이 우리 형수님으로 다시 다른 분을 만나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오천수가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생각해봤어요. 형수님이 혼자 사는 것도 저희가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것도 너무 이기적인 일일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이 났어요. 오범수와 오광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4명 형수님의 새로운 사랑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석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밑바닥에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웅수가 갑자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또 마냥 쉽게는 못 넘기겠습니다. 형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아시잖아요. 또 회장님이 나이가 형수님보다 많으시니까 솔직히 저희 형수님이 또다시 남편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오광수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체력 테스트 정도는 통과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동석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면서도 곧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테스트 받겠습니다. 그게 광숙 씨를 위한 길이라면 뭐든 하죠. 그렇게 시작된 장수 테스트 프로젝트. 첫날은 윗몸 일으키기 50개, 둘째 날은 팔굽혀펴기 30개, 셋째 날은 술도가 뒷산 등반 왕복 코스, 나흘째에는 오광수가 준비한 허벅지 근력 테스트로 런지 100회를 요구했고 오범수는 심장에 물이 가면 안 된다며 혈압 측정기까지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한동석은 이를 악물고 수행했습니다. 회장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은 헐떡이며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의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광숙 씨와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다섯째 날 아침 술도가 앞마당. 이른 시각부터 한 회장은 마광숙과 아침을 먹기 위해 술도가 앞에 차를 세운 뒤 마광숙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마광숙이 한 회장과 만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습니다. 한 회장이 절뚝거리는 모습을 본 마광숙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한 회장님, 왜 그렇게 걸으세요? 한동석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에 광숙 씨 시동생들이 단체로 찾아와서 광숙 씨 만나고 싶으면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도 범수 도련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냥 간단한 테스트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리를 하셨어요? 안 하던 운동을 하려니까 아주 온몸이 쑤시네요. 근육통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광숙 씨랑 연애하기 힘드네요. 한동석의 걸음은 갓 태어난 사슴처럼 사정없이 비틀거리는 수준이었고 팔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양옆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도, 허리도, 종아리도, 어깨도 몸 전체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머, 다리 왜 이래요? 다리 힘이 다 풀린 거예요? 한동석이 또다시 비틀거리자 마광숙은 냅다 뛰어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무술 시험도 아니고 시동생들이 시킨다고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광숙 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광숙 씨 시동생들한테 우리 사이 인정받고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광숙씨 옆에 서고 싶었어요. 두고 봐요. 반드시 테스트 통과할 테니. 그 말에 마광숙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술도가 입구 돌계단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앉으세요. 내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아, 괜찮아요. 그냥 콩나물 국밥이나 먹으러 가요. 잠깐만 기다려요. 마광숙은 이미 술도가 쪽으로 뛰어간 뒤였습니다. 아이, 괜찮다니까 그러네. 잠시 뒤 파스를 들고 마광숙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봐요. 어디가 아픈지 말해봐요. 마광숙은 정성스럽게 파스를 붙여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좋은데 다음부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정기 건강검진이나 잘 받으세요. 제가 시동생들한테 알아서 말할게요. 걱정 말아요. 반드시 통과할 테니까. 이건 남자들끼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광숙씨는 모른 채 해줘요. 그럼 너무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가며 해요. 다치면 안 돼요. 알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술도가 입구 돌계단에 앉아 파스 냄새 풍기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회장님 지병은 없으신 거죠? 그날 아침 술도가 마당에서는 전날에 이어 또 한 번의 형부 점검 회의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오천수가 테이블 위에 문서 하나를 조심스레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저희가 형수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요. 혹시 최근에 받으신 건강검진표 있으시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동석은 당황한 얼굴로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검진표요? 오흥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형수님이랑 나이 차이 좀 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심장에 물이 있거나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런 거 미리 알면 대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범수는 슬쩍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회장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형수님이 또 다시 남편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오광수는 아예 아령을 들고 팔을 들썩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요. 회장님 요새 체력 테스트 하실 땐 잘 버티셨지만 그게 다일 수도 있잖아요. 안 보이는 데가 삐걱거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좀 눈으로 확인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한동석은 잠시 입을 다문 채 네 형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쉰 듯 웃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시동생들이다. 그럼 건강검진표 하나로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자 오천수가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회장님 마음은 벌써 알아봤습니다. 다만 간이 좀 안 좋다든가 숨길 병이 있다면 형수님이 신혼여행 가다가 병원부터 가는 일 생기잖아요.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흥수는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저희 어머니나 다름없으신데 우리 입장에선 결혼 전에 혼수 대신 건강검진표 한 장 확인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오범수는 힐끗 형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 만약 건강검진에서 심장 좀 약함 이렇게만 나와도 우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어요. 심장 약한 분은 형수님 텐션 못 버티거든요. 마광숙이 이 말을 듣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텐션이 세다고 그래요? 형제들이 당황하여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형수님 사랑이 넘치셔서요. 그걸 받아낼 체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마광숙은 눈을 찡그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다들 회장님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저번에 체력 테스트 때문에 근육통으로 한참 고생하셨다고요. 오천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결국 한동석은 다음날 자신의 건강검진표를 봉투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내 지난달 종합검진표입니다. 심장도 멀쩡하고 간 수치도 안정적이고 위는 약간 예민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건강한 편 아닙니까? 오범수는 봉투를 받아서 들여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케이 이상 없음 도장 형수님께 전달 완료했습니다. 오흥수는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요리 실력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수님 식성 맞추는 퀴즈부터. 한동석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동생이야 인사팀이야 면접이 끝이 없어. 그리고 마광숙은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바쁘실 텐데 번거롭게 해드려 미안해요. 광숙씨가 왜 그런 사과를 해요? 나 하나도 번거롭지 않아요. 광숙씨, 시동생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네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이 들어간 예상 스토리로 본 드라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